거짓말하는 아이는 일단 그 야단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없으면 좋은데 가끔 있거든요. 학교 안 가겠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굉장히 일정하게 항상 비슷한 반응을 보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안 간다고 막 이렇게 때렸었더니 어느 날 엄마가 안 보낸다고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학습을 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하면 엄마가 나를 학교를 안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가 그 다음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학교는 가야 된다는 것을 아이한테 납득을 시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할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그거를 납득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들여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내가 어려운 점을 엄마한테 이야기했을 때 엄마가 날 알아주고 받아들여 준다는 느낌만 있으면 그 다음날 그냥 학교를 가요. 왜냐면 우리도 친구랑 이야기했을 때 그렇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면 풀리고 나면 이제 우리도 이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잊어먹고 넘어가듯이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모님이 과하게 반응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엄청난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조금 약간 이제 그거 하시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근데 다른 애도 이러는데 다 뭐 학교 가고 그런데 네가 좀 속상한 건 엄마가 정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주는 그런 마음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엄마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친구가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 부모님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소통을 못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안타깝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이가 방법을 모른다. 어떻게 지금 아이가 예를 들면 수학, 국어 모르면 우리가 공부 가르쳐 주듯이 인간관계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알겠지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사과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알아요. 이런 말을 해서 예를 들면 내가 널 모르고 부딪혀서 미안해 너 정말 아프지 내가 미안해 이런 말도 가르쳐야만 아이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프지만 괜찮아 다음에 조심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가르치면 아이들이 해요. 근데 물론 어떤 아이들은 아프면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친구가 없다면 일단 친구 관계에 관련된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림책에는 동물이 됐든 뭐 식물이 됐든 이런 이제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구나 하고 간접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림책 많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난 사랑하는데 이렇게 싶으시지만 아이들한테 표현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 거. 그거 이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아이는 일단 부모님의 양육 태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가 심하게 야단을 치는 경우에는 그 야단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야기를 최대한 잘 들어주시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받아준다면 거짓말을 할 경우가 좀 많이 줄어들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답 자체도 거짓말을 못하게끔 좀 질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학원 숙제했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부모님을 겁을 내는 경우에는 당장 그 장면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했어 라고 가볍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학원 숙제 뭐뭐뭐 있는데 그 몇 쪽부터 몇 쪽은 했니?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쪽수를 물어보고 이러면은 아이가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거짓말은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좀 질문을 조금 더 하시고 이제 좀 생각을 해서 하시고 그리고 정말 허용적으로 내가 약간 잘못한 것도 부모님이 받아주는구나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입학해서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뭐 잘못을 할 경우에
이거 네가 했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럴 때 제가 뒤에다 그러죠. 선생님은 너한테 뭐 잘못했다고 때리거나 혼내거나 그러지 않아. 그냥 다음에 하지 마 라고 말할 거야. 솔직히 좀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래 그러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고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가 눈이 이렇게 되죠. 정말 그냥 가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런 식의 반응은 약간 집에서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많이 꾸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 이제 약간 거짓말에 조금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거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약간 이제 부모님이 다음에 또 할까봐 좀 심하게 이제 뭐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거의 훈육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훈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아닐 때는 좀 더 심하게 뭐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이에 대해서 더 이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대해서 다음에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말로 이야기를 잘 하시고, 다음에 또 그런 느낌이 있다면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그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시면 다음에 겁이 나서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솔직히 그 아이의 거짓말을 알아채리기는 조금 이제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말을 못해서가 제일 많겠죠. 왜냐면 이제 저희들이 입학하면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가도 돼. 이렇게 이제 허용적으로 풀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업 중간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손을 들고 이야기를 이제 표시를 하면 무조건 가라고.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또 너무 많이 알면 좀 창피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시만 하면 갔다 와. 이렇게 이제 서로 수신호가 있어가지고 빨리 다녀오게끔 하는데, 가끔 이제 화장실이 집에 비해서 좀 낯설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을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등교시키시기 전에 화장실을 보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오면 그 학교 화장실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이제 부모님이 좀 같이 이제 방과 후에 같이 한번 화장실을 가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거기 가서 이제 볼일을 보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네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웬만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간혹 어떤 애들은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얼른 볼일 보는 애들이 있다고는 가끔은 이야기해 주시는 분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5월달 이 정도 넘어가면 웬만한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